다양한 융자 프로그램과 경쟁력 있는 이자율로 모기지는 희망이 대답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중증 시각장애가 있는 한인 목사가 장애인들을 위해 4,000km에 달하는 미국 대륙 횡단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목사회가 목회자를 위해 건강보험과 재정관리에 필요한 은퇴준비 세미나를 열어 관심이 높았습니다.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찬양사역팀 어노인팅의 전은주 전도사가 뉴욕에서 뜨거운 찬양으로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뉴저지교협이 2017년 호산나 대회를 앞두고 5차례에 걸쳐 준비기도회를 열고 막바지 준비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무더위로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갈 텐데요.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비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중증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매년 자전거로 희망의 페달을 밟는 한인 목사가 미국 대륙 횡단을 시작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멍든 가슴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며 60일간 4,000km의 대장정에 오른 것입니다. 2급 시각장애인 석진우 목사는 지난 8일 시카고에서 자전거 2바퀴에 몸을 실었습니다. 시카고를 출발해 세인트루이스를 거쳐 LA까지 4,000km에 달하는 거리를 60일간의 일정으로 대장정에 나선 것입니다. 석 목사는 대륙 횡단의 험난한 길은 장애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과 환경을 의미한다면서 장애인들이 험난한 환경에 맞서고 도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장애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이고 환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맞서고 또한 도전해야만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고요. 청소년기에 급성농내장으로 시력을 잃은 석 목사는 꿈을 잃고 살아가는 장애인과 청소년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2006년에 처음 자전거 투어에 나섰습니다. 12년 전에 처음으로 교실에서 뛰어나와서 결국은 대구에서 서울까지 약 400km 국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면서 우리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는 장애 자녀들의 어머니의 눈물을 이 사회에 알리고 결국은 장애인들도 장애 자녀 어머니들도 우리 사회의 귀중한 구성원임을 알고 함께 해야 된다는 의식 개혁의 운동이 벌어져야 되겠다. 이번 미대륙 횡단을 통해 후원금이 모아지면 장애와 고아 청소년 20명에게 비전 트립을 보내줄 계획입니다. 석 목사의 끊임없는 도전으로 인해 장애인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지길 기대합니다. 뉴욕 한인 사회의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서 은퇴하는 한인 목사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뉴욕 한인 목사회에서 목회자를 위한 은퇴 준비 세미나를 열어 관심이 높았습니다. 뉴욕 목사회는 지난 8일 뉴욕 영락교회에서 복지와 재정 전문가를 초빙해 목회자를 위한 은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 김광석 회장은 이날 은퇴와 노인복지라는 주제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안내했습니다. 김 회장은 한인 1세들의 노후 대책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면서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누구든지 유치부가 되시면 내가 보험이 있든 없든 간에 가셔서 내가 보험을 쓸 거는 결정하겠다고 하시고 아니면 메디케어 받겠다는 분이 신청하시는 유치부서부터 AD가 나옵니다. 재정 컨설팅 회사 신시스의 크리스임 재정 전문가는 돈의 4가지 특성을 소개하며 재정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은퇴를 좀 더 편히 하고 싶으니 준비를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으신 목사님 계세요? 사실 이 교회 안에서는 재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 그런 분들이 알아서 도와드려야 하는데 사실 이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뉴욕 영락교회 최호선 목사는 목회자 스스로 은퇴를 준비하는 것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세미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찬양 사역팀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어노인팅의 전은주 전도사가 뉴욕에서 뜨거운 찬양으로 찬양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역경을 이겨내고 찬양 사역으로 다시 태어난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줬습니다.
찬양사역팀 어노인팅의 전은주 전도사는 지난 9일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CCM 가수로 활동하는 전 전도사는 직접 작곡한 찬양곡을 선보이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주님을 향한 찬양을 함께 따라 부르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장애를 겪었던 그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사연을 전하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망하는 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다. 힘든 말이었어요. 아멘이 안 나오고 근데 하나님 너무 가혹하시게도 자꾸 이 말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 하나님 저 망하기 싫어요. 저 평생 망했잖아요. 한 번만 잘 되봅시다. 제발. 전 전도사는 어노인팅뿐만 아니라 청년부 찬양 전도사로 활동하며 젊은이와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란 의미를 지닌 어노인팅은 한국 찬양 사역의 한 축을 이어왔던 임마누엘 선교단의 뿌리이며 2003년 전문 찬양 사역팀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뉴저지 교협이 2017년 호산나 대회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각 지역을 돌며 5차례에 걸쳐 준비 기도회를 열고 한인교회의 화합을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뉴저지 교협은 호산나 복음화 대회를 앞두고 각 지역을 돌며 5차례에 걸쳐 기도회를 열고 새로운 교회의 부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교회 목회자들은 호산나 대회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부흥과 한국의 안정을 위해 화합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뉴저지 호산나 복음화 대회는 오는 6월 23일부터 사흘간 한소망교회에서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진행됩니다. 권준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교회 다시 부르심 앞에 서자라는 주제로 연합집회를 이끌 예정입니다. 이번 복음화 대회를 통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끊임없이 변하는 교회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권준 목사님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리처치, 다시금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어린이 부흥회에는 하워드 장 목사가 집회를 이끌 예정입니다. 생생한 복음의 현장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믿음의 동역자 최문섭 장로와 김명희 선교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최문섭 장로는 선교사에게 편안한 숙소를 제공하는 선교사의 집에서, 부인 김명희 선교사는 할렘의 빈민 도시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순종으로 헌신하는 선교사 부부의 스토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명희 선교사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할렘의 어린이와 노숙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희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최문섭 장로는 뉴욕을 방문하는 선교사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는 선교사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믿음의 동역자 최문섭 장로와 김명희 선교사 부부를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2017년이 시작되면서 세우신 계획들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조금 머뭇거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담비 같은 사람들의 주인공들을 만나고 나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나눔이 삶이신 분들 최문섭 장로님 그리고 김명희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17년이 시작되고 이렇게 귀한 두 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저희가 영광입니다. 정말 특별하고 참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시청자분들도 반가우시고 기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제가 두 분께서 서로 다른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신지 먼저 선교사님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21년 전에 할렘에 들어가서 처음에 어린이 청소년 사역부터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20년 전에는 그 할렘에서 홈레스 사역을 하게 됐어요. 화요일마다 그 교회들을 이렇게 리크루트해서 교회들이 1년에 한 번이나 2번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홈레스들을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점심을 대접하고 또 특별한 크리스마스 때 같은 때는 선물을 또 대접하면서 그렇게 2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날에는 어린이 청소년 사역, 어린이 청소년 학교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할렘에서요? 네. 그것도 매주 2번씩 하시는 거군요. 네, 네. 참 너무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최문석 장로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 아내가 이제 선교사이기 때문에 네. 선교사님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고 아시겠지만 뉴욕은 이상하게 그 호텔비가 비싼 지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뉴저지만 해도 가격이 팍 내려가는데 네. 그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그 선교비도 작은 가운데 네. 그 호텔을 잡거나 모텔에 가시는데 그 선교비 일당을 거의 다 쓰는 것 같아요. 숙박비로. 네. 그럴 때 저희가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숙소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시작을 하게 됐는데 또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해외에 나오는 그런 와중에 뉴욕에 들려셨을 때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자 해서 이제 선교사회를 시작한 것이죠. 네. 그럼 김명희 선교사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할렘 사역이라는 거 딱 할렘 2글자만 들어도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에서는 좀 두렵고 네. 뭔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어떻게 이 지역을 이제 돕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처음에 할렘에 가게 된 거는 저희가 평신도로서 그리스도기 선교회를 도왔어요. 근데 그리스도기 선교회가 그때 할렘에서 한 1년간 그 청소년들 방과후 학교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신학 공부를 끝내고 어느 선교지를 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 그 그리스도기 책임자셨던 조성보 목사님이 참 이 할렘이 선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우리 이웃에 있으면서 아우리치도 되고 또 할렘이 그 전 세계적으로 험악한 지역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굉장히 선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그러는 가운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같이 저한테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분일 선교회를 창설하고 할렘의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게 됐죠. 그때 마침 각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는 EM들 영어권 그 회중들이 생겨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큰 교회 퀸즈 장로교회, 베다니 교회, 뉴욕 장로교회, 또 맷 교회, 김재한교회. 퀸즈 한인교회, 또 렘넌트 처치 그런 목사님들을 모셔갖고 미팅을 하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여기서 토요 학교를 열어서 그 어린이들을 양육하자. 어렸을 때부터 그 정말 오염되지 않고 크리스찬 그 말씀으로서 리더들을 키울 수 있으면 참 축복이겠다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1년 있다 또 어려움이 닥쳤어요, 마침. 그 흑인교회에서 했는데, 조그만 흑인교회에서 했는데, 그 교회에서 1년간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데, 무슨 좀 이렇게 주도권 같은데 마음이 쓰였는지, 갑자기 미팅을 하자 그러면서, 그거를 자기네들한테 다 양보하고, 너희는 뒤에서 그냥 돕기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조금 리버럴한 교회였기 때문에 흑인 그 교인들이 자기네들은 이렇게 지루하게 성경 공부 안 가리키고 뭐 아트 앤 크랩이나 뭐 뮤직이나 아니면 댄스 같은 거를 하겠대요. 그래서 나는 영혼구원을 위해서 할렘에 왔지 그런 것만 한다면은 나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뒤로 물러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들이 그럼 맡아서 하고 혹시 내가 필요하면 다시 연락을 달라고. 그게 저한테 들어간 지 1년 만에 할렘에서 큰 시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빼앗겼다 그럴까요? 그런 어려운 시련을 겪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지역
주위에 아파트들이 많았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 정부에서 보조하는 태프트 프로그램 아파트들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교회에서 기다리라. 그러는 가운데 홈레스 사역으로 인도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쉽게 그 교회에 꽃을 이렇게 토요일마다 와서 꽃을 어레인지하는 그 흑인 목사님이 계셨는데 내가 홈레스 사역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기 형님 교회로 찾아가 봐라. 거기서 홈레스 사역을 오래 하고 있는데 아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쉽게 찾아간 것이 지금 20년간 하고 있는 소울 세이빙 스테이션 그 흑인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참 축복을 받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께서 지금 선교사의 집, 선교사의 숙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곳이 뉴욕을 방문하는 선교사님께 고향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포근한, 든든한 안식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객지에서 다니던 선교사님들이 자기 집은 아니지만 뉴욕에 들리면 그래도 자기 집에 왔다 하는 마음, 하룻밤을 자더라도 푹 자고 가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첫 마음입니다. 네, 선교사님들 이제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요. 어떻게 뉴욕에 이런 곳이 있을 수가 있냐. 이게 진짜 귀하다. 여기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다시금 마음을 잡지 못했을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10년이 넘었는데 그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든 단체는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적자가 났을 때 굉장히 괴롭고 또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채운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 세상적 기업하고는 조금 다른. 네, 먼저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선교를 시작을 하셨고 이제 장로님께서 서포트를 해주시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요. 가장 큰 영향을, 가장 큰 행복을 느꼈던 거는 아무래도 자녀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 부모님이셨으면요, 제가 나도 꼭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꼭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큰 꿈을 가졌을 것 같은데요. 함께 가족 사역도 하셨었다고 좀 들었어요. 어땠나요? 네. 제가 처음 할렘 사역할 때 그 어린이 사역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 디렉터가 상주해야 되는데 마침 저희 딸이 그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딸이 전격적으로 그 맨하탄에 NIU 다녔는데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디렉터 노릇을 감당하고, 왜냐하면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는 매주 이렇게 다른 교회가 4-5교회가 오잖아요. 근데 상주해야 되는 그런 디렉터를 딸이 감당을 해주면서 결혼하기 전까지 목사님하고 결혼하게 돼가지고 사모가 됐는데 그 10년을 한결같이 정말 어려움도 많았죠. 왜냐하면 할렘 애들 참 힘들어요. 저희 딸이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할렘에 들어와서 화장실을 달려가요. 그런데 저는 저한테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할렘 애들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그 스트레스가 있어갖고 가가지고는 화장실에 가서 설사를 하고 왔다고, 그게 몇 달 동안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엄마한테는 얘기는 안 하고 그 어려움을 참고 사모로서 하나님이 또 그 그릇을 만드셨는지 참 큰 도움이 됐어요. 앞으로의 그 선교사의 집 계획이나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게? 네, 금년이 저희로서는 귀한 해예요. 그래서 많은 그 교포 교회들이 저희들 도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선교 단체들을, 선교회들을 돕는 일을 하자. 선교사의 집과 선교관을 사용하여서 어렵고 힘든 단체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사역들을 소개가 아직 덜 된 교회 단체가 있으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10개에서 15개 단체들을 그날 초청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저희가 2016년 후반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2017년의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앞으로 2017년 어떻게 또 보내고 싶으신지 계획 있으시다면 좀 나눠주세요. 저는 역시 우리 그 숲키친 사역에 홈레스들도 많이 오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저의 가장 절절한 그 마음의 소원은 그분들이 이 땅에서 너무 어렵게 소외되고 상처 있고
참 힘든 삶을 사는데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에 가서 좀 만나는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더 강렬합니다. 그래서 기도들을 더 우리 회원들이 많이 하며 또 여러분들께도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고 또 어린이 청소년 사역이 저희 이제 장소를 옮기게 됐어요. 그 전에 있던 교회가 건물이 팔려서 다른 장소를 옮기게 됐는데 장소가 좀 멀어져서 아이들이 오는 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애들이 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참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참 치유하는 사역을 많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큰 감동을 받으셨고 가장 크게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2017년에 가지고 있는 모든 비전들, 더 나은 섬김들, 더 많은 섬김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먼저 한국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매분이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회가 지연되면서 일부 지원자들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언제라도 입대 취소가 내려질 수 있기에 미국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들에게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7명의 매분이 프로그램 지원자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연방노동부가 취업비자 노동자를 채용하는 미 고용주들의 비자 사기와 오남용 문제에 대해 강력하고 공격적인 단속이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코스타 노동부 장관의 강력한 단속 방침에 따라 앞으로 고용주들의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규정 위반이 적발되는 고용주에게는 예외 없는 처벌과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이를 위해 각 훈련국 요원들을 동원한 현장 방문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한인들의 이민 생활 만족도가 10년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일보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민 생활에 만족한다와 대체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75%를 넘었습니다. 이는 10년 전 조사 때의 64%에 비해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본군에 희생된 강제 위안부를 기리는 소녀상이 뉴욕 한인 내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 세워집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상을 알리고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위안부 소녀상을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뉴욕에는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져 왔으나 소녀상이 세워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은 중앙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검토 중인 상원 공화당은 하원안과는 달리 일부 핵심 조항을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케어 조항 중 하나로 꼽히는 기존 환자 보호 조항을 유지하는 방향을 말합니다. 아울러 폐지 기간을 2027년까지 늘리는 것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MTA와 LIRI, NIC 트랜짓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사유는 고질적인 운행 지연과 중단 등 악화되고 있는 서비스 때문입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요구하는 것은 변호사 비용과 5월 한 달치 정기권에 대한 환불입니다. 또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진 않았으나 기차 운행의 지연 또는 중단으로 인한 피해 보상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출신 한인 의사 조니 김 씨가 나사의 예비 우주인으로 선발됐습니다. 1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017년 우주비행사 후보 중 한 명으로 뽑힌 김 씨는 중동 지역 화병과 해군 장교 이력이 있으며 현재는 의대 졸업 후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중 이번 후보생에 선발됐습니다. 김 씨는 8월부터 텍사스주 휴스턴의 존슨 스페이스 센터에서 2년간 우주비행사 훈련을 받습니다. 지난 8일 플러싱 하얏트 호텔에서 벌금 티켓 소환장 대응 포럼이 열렸습니다. 뉴욕시 행정심판 청문사무국의 바이유 국장은 위반 티켓 의의 제기는 전화 또는 웹사이트,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모두 통번역을 제공하니 한국어로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당하게 티켓을 받았으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증거 자료와 증인을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이었습니다.
통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절반은 칭찬이고 행복한 사람들의 언어는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와 칭찬이 넘치는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단비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